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다녀왔던 국립박물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어느 날 정리를 해봤는데 국립중앙박물관과 관련된 국립박물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들을 모두 다 가봤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가본 데, 그리고 다녀온 지 좀 오래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박물관을 한 번에 제가 여름 휴가 때 쭉 다녀오고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는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모아왔던 지금 리플릿과 활동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곳을 다녀왔는지 지금 쭉 보고 계시죠? 저는 활동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 중에 진주박물관 활동지가 먼저 보이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진박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진박이는 장원급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전을 하는데 상설전시실 학습지거든요. 초등학생용이에요. 잠깐 제가 다 풀어봤지요. 먼저 이런 이제 만화로 된 캐릭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진주박물관에 가시면 아무래도 진주대첩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전쟁, 임진왜란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박물관을 직접 다니면서 이 활동지를 들고 풀어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저는 한 바퀴 일단 다 둘러본 다음에 이렇게 풀어봤어요.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현장감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풀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보고 그 찾아본 이야기를 박물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풀어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혼자 풀어봤다가 틀린 것도 있죠. 무기 전시를 제가 전쟁기념관과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조선시대 무기 전시를 봤었지만 사실 진주박물관이 최고입니다. 네, 이번 전시 너무 잘 봤어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제가 다녀온 지 6, 7년 정도 전에 다녀왔었어요. 근데 그때하고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네, 지도와 함께하는 이렇게 대첩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진주대첩과 함께 명량, 노량, 한사도 대첩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저는 노를 젓는 사람이 될 거다. 왜냐면 싸움하는 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기록으로 보는 임진왜란이에요. 지금 이제 진주성의 모습이에요. 보이시죠? 제가 촉성루도 표시하고 그리고 영남포 정사, 여기 보시면 영남포 정사, 공북문, 그 다음 촉성루를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직접 그 현장에서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으면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활동지는 특히 이렇게 상설전시실 학습지는 전시물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가깝게 찾아볼 수 있는 활동지, 이런 활동지가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전시물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쉬웠던 거가 여기에 끼워져 있네. 이거는 네, 김해박물관 겁니다. 이건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 인물들에 대한 보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힌트 안 주고 키워드 하나 안 주고 찾아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이 중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보기도 잘 내려져 있고 내용도 있어서 내가 진주박물관에서 뭘 봤지 했을 때 사진도 좋지만 이렇게 활동지만 가지고도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번씩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진주박물관에 다녀온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진왜란 이후의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조선통신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조선통신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 내용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끔씩 일본하고 통상 이야기를 하는 일본관 있죠. 그래서 일본관에 가시면 이 조선통신사가 이렇게 지나왔던 길, 그리고 지나갈 때 일본에서
출판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출판물을 만들 때 여기 한인 히마도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마상제 이야기가 여기 진주박물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도장을 못 받았네요. 도장이 어디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과거에 급제에서 진주 목사로 임명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홀이 있어요. 이 역사 문화홀은 그러니까 잠깐 쉬면서 책도 읽을 수 있는 곳인데 이 전시실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가, 네, 김수근 건축가의 박물관 작품입니다. 이 건축가의 또 다른 작품이 또 어디에 있냐면 부여박물관을 맨 처음에 만들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었죠. 이후에 김수근 건축가가 많은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박물관 건축이 국립박물관 건축물을 두 곳을 더 만들어요. 부여 박물관,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 네, 어딜까요? 네, 청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박물관 방문했을 때 김수근 건축가의 박물관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다룰 정도로 중요한 우리나라의 건축가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도자기들이 있습니다. 이 도자기들의 내용을 지금 보시면 시대별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끔 대표적인 것들을 놔뒀어요. 야외 전시실이 있는데 야외 전시실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활동지에 놓은 곳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칭찬합니다. 저 이런 활동지 너무 좋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산청의 범항리의 3층 석탑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캐릭터가 이렇게 있네요. 네. 어디서 본 걸까요? 뿔잔이라는 캐릭터인가 봐요. 경남 지역의 문화재. 아무래도 경남 지역은 가야, 그리고 네, 가야 지역에 이렇게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가야의 대표적인 이렇게 도기 바퀴 장식 뿔잔의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여기예요. 여기 지금 잘 보이시나요? 수장고 보고 보물 보고 네, 그래서 보물상자를 만드는 활동지예요. 진묘수 하면 어딘지 아시겠죠? 네, 공주박물관입니다. 공주박물관의 충청권역 수장고예요. 이 수장고 내에 그 활동지인데 활동지는 이렇게 펼쳐보면 여기에 이제 층별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가 나와 있고 지금 층별로 문제도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정답 확인은 QR코드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 잘라서 상자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귀 부분, 여기 보이시죠? 귀, 그 다음에 뿔, 여기 뿔 부분도 이렇게 풀로 마지막에 칠해서 완성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여기 이 부분이 뚜껑이 되는 거예요. 뚜껑,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네모를 잘라서 접으면 이렇게 아래 부분이 됩니다. 저도 완성을 해서 상자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은근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풀도 칠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우리가 보통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제가 이거를 어디에다 뒀더라? 만들었던 걸 사진으로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그때 당시에 공주는 사실 제가 여러 번 갔었어요. 공주 가서 볼 때마다 약간씩 변화가 있었는데 잠깐만, 이번에 수장고는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네, 이거예요. 국립공주박물관 내에 충청권역 수장고가 있고 이 충청권역 수장고는 충청권역 하니까 서울은 아닐 것 같죠. 도기 관련한 것들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요 한강 이남 경기 지역 출토 토기, 도자기, 석기를 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150만 점의 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불이 켜져 있죠. 가서 수많은 토기들을
토기들이 수장고에 잘 보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와, 이 정도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토기나 도기들이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수장고가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네. 한강 이남에 있는 경기 지역에 있는 모든 토기, 도자기, 석기가 이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박물관에 가서 수장고가 뭐지 하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꼭 가시면 이 수장고 가서 전시를 관람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해보고 제가 여기 이거 하고 나서 배지도 받았어요. 예, 퀴즈를 풀고 한정판이라고 하기는 하셨는데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얘기해 볼까요? 네, 그 다음은 국립전주박물관입니다. 네, 전주박물관은 제가 다녀왔던 전시에서 완전히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비서예실을 방문했는데 수준이 와, 서예를 이렇게까지 전시를 했다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요즘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 추사 박물관도 다녀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원이나 중국의 법첩 이런 것들도 궁금했는데 거기에서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광사의 이제 보물로 지정된 두보오원시도 여기에서 봤어요. 그리고 역사실 전시들도 다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국립박물관들이 생각보다 상설 전시실에 진짜 진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시실들이 한 5년? 제가 갔었을 때 더 그 전에 이미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변화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실, 미술, 공예실 제가 다 둘러봤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었는데 이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왕실까지 이렇게 보고 이때 어떤 특별전이 있었냐면 그 기증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증을 받았냐? 이건희 컬렉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희 컬렉션은 제가 영상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지금 남아있는 게 국립김해박물관, 그 다음 오늘 다음에 너무 소개하고 싶었던 국립대구박물관이에요. 다음에 또 그러면 다른 전시로 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